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막판 EBS 연계공부법 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1년차 때 뭐 고3이겠죠? 고3일 때 어떤 친구들은 EBS만 합니다. EBS만 하고 어떤 친구들은 EBS를 아예 안 봐요. 이렇게 되면은 뭐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EBS만 본 친구들은 EBS 말고 기출도 좀 보고 전략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이런 후회가 들거든요. 그리고 EBS를 아예 안 한 친구들은 EBS를 좀 할 걸. 그래서 거의 무조건 국어 점수가 조금 덜 나오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라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2년차 때 중심을 잡으면 좋은데 보통 사람이라는 게 좀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 특성이 있기 때문에 1년차 때 이제 EBS만 본 친구들은 2년차 때 아예 안 봐요. 반감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EBS를 아예 안 본 친구들은 EBS만 달달 봐요. 그러면 또 점수가 안 나오거나 좀 아쉬워. 그래서 3년차에 이제 요때는 EBS를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2년 정도 줄이실 수 있도록 제가 딱 지금부터 30일 제대로 하시면은 비교적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이번 수능을 적어도 EBS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수능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EBS 안 하는 게 낫다는 좀 자극적인 부제를 달았고요. 두 번째는 EBS 공부할 필요가 없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EBS를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연계체감 효과 100% 느끼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EBS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친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의 강의를 맹목적으로 이제 수강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분석 없이 뭐예요? 그냥 암기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경우,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내신식으로 공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달 암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예전 같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었는데요. 올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에서는 좀 뭐랄까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좀 감상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뭐 수특 사용 설명서나 수완 사용 설명서 연계 공부를 수험생들이 이제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익숙한 작품일수록 내용을 조금 더 뭐랄까요, 생경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공부했을수록 암기식으로 공부했을수록 오히려 답이 안 보이게끔 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기 전에 EBS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올해는 암기식의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출 분석도 제대로 안 된 친구들.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국어 전략이 안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보면은 한 60점에서 70점 미만, 등급으로 치면 한 4, 5등급 정도. 이런 친구들은 EBS를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그 기출문제를 돌리는 게 낫습니다. 기출문제를 돌리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친구들. 정반대죠. 자, 이런 친구들은 EBS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반드시 EBS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 바로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친구들입니다.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친구들. 사실 이 친구들이야말로 EBS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하면 본인이 원래 받던 점수보다 훨씬 더 버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단축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앞서서 뭐 EBS를 공부하면 안 좋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나친 완벽주의자 있죠.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은 차라리 EBS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실까봐 표시도 할게요. 자, EBS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조금 뭐랄까 분석 능력이 있고 1, 3등급이라 그랬잖아요. 분석 능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지 않은 완벽주의자가 아닌 친구들이 지금 30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10점 이상 정도, 최소 10점 이상 정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의 버프도 받을 수 있고 시간 단축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계 체감 효과는 어떻게 100%를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EBS 공부법의 본질은 뭐냐면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여러분들이 EBS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연계 체감 효과를 노리고 이걸 공부하려고 접근하면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좀 비우고 이런 게 있구나.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달달달 암기하겠다 생각해서 막 달달달 암기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 저절로 외워졌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이제 효과를 꾀하려면 일단은 좀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 한 3, 40분 정도가 EBS 연계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정해드릴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 셀프 작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작품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어. 작품 감상. 애초에 문학의 본질이 뭐냐면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험 문제 내려고 문학 작품 쓰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작품을 반드시 수능에 출제하겠어. 막 이러면서 작품을 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공부한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인물에 엄청나게 이입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보시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무슨 뜻이지? 라고 한 번씩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사용 설명서나 강사의 자료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가볍게 읽어가시면서 한 작품당 한 10분 정도, 한 작품당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10분 정도 이렇게 감상을 하시고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싶으면 그냥 넘기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수특이나 수완을 펼치셔가지고 해당 지문이 어떻게 문제로 구현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시고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보기 지문 있죠. 보기 지문. 보기 지문 내용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한 지문당 10분 정도 셀프 감상을 해보시고요. 뭐 시 같은 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한 2, 3분이면 될걸요? 2, 3분 정도 보시고 막 깊이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 시인이 이걸 왜 썼을까? 정도만 보시고 바로 해석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뭐 모든 작품을 다 보셔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나올만 할 것 같다 혹은 생경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해서 빨리 1회독을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정리를 하자면 셀프 작품 감상 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한 뭐 사용 설명서나 강사 자료로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수특수한 문제집을 펼치셔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기 지문까지 보시고,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문학은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문학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보시고 나서 실무를 보시고 나서 뭐 연계 작품이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다시 한번 또 찾아서 보시면 복습도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을 꼼꼼하게 봐야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주요 작품 위주로, 주요 작품이나 여러분들이 생경하다고 생각하시는 작품 위주로 일주일에 그냥 1회독을 쳐버리세요. 그럼 지금 30여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한 4주 정도 남았죠. 그러면 한 4회독 정도 칠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좀 더 이제 빨라진다고 치면 5회독까지도 가능하겠죠. 제가 문학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독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는 생각보다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찝어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일주일에 1회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독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거 있죠.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은 여러분들 그냥 스킵을 하세요. 일단 그냥 스킵을 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 4, 5등급 친구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EBS보다는 기출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1에서 3등급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너무 어려운 과학기술은 스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인문, 철학, 예술, 그리고 사회 지문, 그러니까 법, 경제 이렇게 남겠죠? 네, 요 지문들은 충분히 이제 할만하거든요. 네, 일단 요 지문 위주로 여러분들이 1회독을 치시면 돼요. 1회독을 치시는데 이때 모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과학기술조차도 모든 지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네, 뭔가 이제 지문 속에 특이한 키워드나 학자 이름이 있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런 거 위주로만 네,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노트에다가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럼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조금 더 친근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법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영상 자료도 많고 신문 기사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뭐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도 요새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뭐 강사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회도 여러분들이 나올 만한 걸 좀 예상하시면서 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또 학자 이름이 나오면 학자 이름 중심으로 보시면서 그냥 쭉쭉 넘기세요. 뭐 행간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EBS 지문을 기출 지문 보고 있듯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시간이 거의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그냥 이해는 제껴 두시고 키워드랑 학자 이름 중심으로 쭉쭉 치고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일단 체감 효과를 누려보세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조금 중요하다 생각되는 지문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특히 이제 뭐 어떤 실무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제 계속 중복해서 출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전문가 분들도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겹치는 건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선생님들 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다 찝어 드릴 거니까 6평, 9평도 잘 적중을 했기 때문에 수능도 저는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도 있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많은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감도 없잖아 있는데 핵심은 아시겠죠?
너무 깊이 있게 딥하게 부담스러운 공부가 아니라 가볍게 툭툭 치고 가되 일주일에 1회독을 하는 계획으로 가시고 예, 그냥 부담 없이 여러 번 반복하자. 예. 근데 부담 없이 여러 번 반복을 하려면 문학 같은 경우는 예, 그냥 감상,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독서 같은 경우는 너무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랑 학자 이름 중심으로 가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심을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